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 음. 오, 이 제목이 좀 새롭게 읽히네요. 열심히 한다의 전제가 열심히 해야 인정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일 때 이 네. 제목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당연히 믿고 맞아요. 있으면 이 문장을 그렇게 못 읽는 느낌.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인지 구조, 압력, 이것들을 음, 그대로 수용하면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할 때, 음. 머릿속에서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 제대로 안 한 거지 같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순간 맞아요. 느껴졌어요. 당연히 열심히는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거의 물고기를 둘러싼 물과 같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닌다. 그게 아즈나적 개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라 이 뭐뭐주의 같은 이제 이데올로기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열심히 해도라는 말 자체를 읽을 때 어떤 걸 전제를 놓고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로딩하고 있는지를 감별하면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원치 않는 것을 시켜서 하고 있는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나답게 산다, 이걸 탐구를 한다고 하죠. 이제 지금까지는 세상이 나한테 씌운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답게 살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나를 돌아보면은 그 나답게 살아야 해라는 게 또 나를 더 씌워가지고 음. 거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려 하는 저를 발견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계속 맞는 개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같은 함정에 빠진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답은 맞는 감각을 찾는 건데 그건 매우 음. 개별적인 거고 그 감각을 궁금해해 주는 정도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단단한 삶에 나오는 친구의 개념이 아닌가. 노력하지 않는 나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노력하는 걸 그만두지 못합니다. 요런 문장을 읽고 동의를 하게 되는 장면을 떠올려 봤거든요. 방금 친구와 비교해가지고. 음. 사람들은 나에게 부정적 관심을 주지 않으면 줄 바에는 차라리 멀찍이 떨어져서 관심 없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길 바란다. 심리학자, 상담을 해주는 사람, 거리를 어. 둔단 말이죠. 그게 차라리 나은 이유는 음. 나를 경계를 넘어와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보단 나으니까. 나쁜 것을 기준으로 놓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의 최선을 기준으로 놓고 사회가 돌아가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네. 관계하지 않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금도 헷갈리고 여전히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너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지. 남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약간 그런 데서 되게 부정적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태도는 뭔가? 그리고 여기서의 그 사람들도 어쨌든 무언가 애정의 발로해서 자기가 그랬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태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과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가 저는 항상 약간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이 있는 개입은 의아하지 않아요. 소녀가 밖에서 네. 험한 일이나 속상한 일을 당하고 왔는데 네. 할머니가 이런 방식의 위로를 할 때도 있죠. 아이고 등신아. 근데 비난하지 않고 같이 슬퍼해요. 아, 그때 아이는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그쵸. 그 괴로움을 쏟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좋은 애정 어린 개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고 맞아요. 등신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감수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주황을 강하게 쓸 때, 뚝배기를 깬다고 표현할 때 그 태도죠. 나는 이 음. 사람에게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사물에 적용하면 내 손이 더러워질 각오를 하고 막힌 하수구에 장마철에 그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손을 집어 넣어서 그 위에 판을 네. 꺼내고 긁어내는 거죠.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 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손에 네. 더러운 걸 묻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기가 잘못됐잖아. 이거 이렇게 해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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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의아해요. 메시지와 네. 실제 경험이 다르거든. 그래서 항상 헷갈렸거든요. 그 음. 분명히 말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감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지기 싫어한다예요. 내가 더러운데 나를 만지기 싫어하는 거. 동물이라고 치면 해양의 유조선에 기름이 터져갖고 벙커시유 같은 게 뒤집어서져서 까맣게 된 새를 사람이 붙들어다가 온갖 걸로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새는 네. 그 주위를 맴돌아요. 음. 고맙거든. 음. 동물은 본능적으로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다시 사회적 피드백 관계로 들고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사수랑 그 밑에 이제 있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많이 씌우잖아요. 피드백을 받을 때 감정은 제끼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들어라라는 조언을 사회 초년생한테 이제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약간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좋은 피드백과 피드백을 받는 좋은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피드백이라는 것이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만 하면 들으면 혹은 하면 기고만장해져서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어떤 단점을 알려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떠도는 걸 봤는데 저는 그것도 뭐 일견 이해는 가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면 왜냐면 안 되거든요. 음. 강형욱 씨가 나오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네, 있죠. 네, 멍멍이판 금쪽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부모에 해당하는 금쪽이도 보면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멍멍이 같은 경우에도 견주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견주와 강용욱 씨의 행동 차이는 행동 양식의 차이일까? 행동 차이. 이전에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음, 태도와 관찰, 개입, 이게 있거든요. 네, 단순히 지식, 뭐, 숙련도 이것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높기 네, 때문에 여러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견주들에게 뭘 몰라서 못하는 견주들한테는 가르쳐 주죠. 근데 음, 대개 견주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개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하는 대로 내 본성에 따라 반응한 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걸 문제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직장에서 주는 피드백이 감정을 일으키게 만드는 무언가를 한다는 건 별로 아닌가요? 그 자체로 이미? 근데 별로인 걸 하면서 네가 그런 건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건 심지어 그걸 고맙게 받으라고까지 하니까 네. 화가 나단 말이죠. 그거는 그런 견주라면 개를 어떻게 키우는 걸까요? 내가 개 떡같이 하지만 너는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될까요? 맞아요. 사람은 돼요. 그래서 문제. 음, 사람은 자기 인식과 고통과 상황에 따라 자기 본능의 감각을 통제하고 그 요청에 맞추는 게 가능하거든요. 음, 문제는 음, 뭐냐면 그럼 자기 혐오가 생겨요. 그럼 더 좋은 피드백은 뭐냐? 알아봐야 돼요. 이 음, 개가 어떤 개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음, 개는 개니까가 아니라고요. 너는 개니까, 난 음, 주인이니까. 이게 아니라.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강영욱은 알아보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보죠.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도 파악해요. 근데 그걸 단순히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존재를 기울여서 그 대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역할에 매여 있어요. 나는, 너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취급을 받아왔을 경우가 많아요. 나도 맞아요. 부사수 때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야 해. 그거 파괴적 태도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배울 때는 감과 쓸개를 빼야 된다. 그래서 음. 그걸 왜 빼야 되지? 왜냐면 그래야 부리기가 쉬우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르쳐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알려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서는 약간의 시대적인 감각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모두의 생존에 유리했던 시기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기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옳고 네.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를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방법으로서 그걸 얻었던 거죠. 그것도 어떤 시대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는 한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이 문장도 가만 보면요. 믿고 있는 것이 행동을 제약한다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노력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면 몹시 불안해합니다. 생각이 불안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과 내가 뭐랬어? 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 인간이구나. 라고 자책한다. 그 생각에 맞도록 평가한다. 근데 음.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또는 그 언어를 겉핥기식으로 읽어요. 그 표현은 일부 맞을 수 있으나 표현에 힘이 있진 않아요. 그 표현에 힘이 있으면 그 표현을 읽는 모두가 그 효과를 누려야겠죠. 긍정어감 같은 음, 좀 그런 거잖아요. 뭐 네, "나한테 100억이 있다." 네, 근데 마음속으로 계속 "뻥치시네." 이렇게 하면 뭐 맞아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왜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가를 세계는 어떻게 돼 있고 나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은 내 안에서 자생하나요?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진 건가요?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애가 뭐 울고 밥 음, 배고프고밖에 모르는데 처음부터 음. 나는 노력해야 밥 먹을 수 있다고 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이는 자기 감각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초기 값이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집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온갖 곳에서 다 잘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아니면은 뭐 행동이 똑발라야 돼, 뭐 좋은 일을 해야 뭐 좋은 게 와,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음. 이걸 아즈나라는 측면만 따로 떼어서 놓고 보자면 네. 아즈나가 미정이거나 오픈인 사람은 방어 무방비 상태로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가? 라고 하고 따라요. 그게 그 음. 생각대로 살아요.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다른 생각에도 열려 있어요. 이런가? 그래서 책을 보고 따라해봐요. 아, 이건 좀 아쉬운데?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찾아봐요. 그럼 이것과 저번의 것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새로운 걸 제3의 걸 만들어서 시도해봐요. 이런 점은 조금 나은데? 이렇게 해서 서서히 자기의 몸의 감각에 편한 생각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의 조각들을 구분해내요. 생선 가시를 바르듯이. 그래서 살과 음. 가시를 구분하는 거죠. 반면에 아즈나 정의인들은요, 정의인들은 초기에는 학습 모드가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데이터 값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음. 초기 값과 나중 값이 달라지는데, 미정 오픈인들은 초기에는 흡수량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어요. 의심 없이 바로 믿고 이런가 보다라고 바로 할 수 있죠. 그에 비해 정의인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의심값이 있어요.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라는 자각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개념 안에서 구성된 세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세계의 형태가 갖춰지면 그 세계에 갇혀 살아요. 어제도 그 세계고, 오늘도 그 세계고, 내일도 그 세계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세계라는 틀 속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외부에서 주입됐다면 아즈나 미정이거나 오픈인 사람은 반복해서 주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정의인 사람은
반복해서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구조가 있어요. 나는, 오, 맞네. 그러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이군. 이라는 자기 결정이 필요하다. 하나님한테 그게 어떻게 일어났나요? 아주나 정이니까. 약간 굉장히 반복된 경험이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엄마가 얘기를 처음 했겠죠. 성실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응?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이 아니에요. 그래? 음.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봐야지. 세상을 봤더니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나한테도 이렇게 살고 또 내가 안 했더니 조금 엄마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뭐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음. 보다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니까 계속 근데 생각이 그렇게 굳어지니까 점점 점점 그런 상황들이 자꾸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머리에 확신이 생기죠. 왜냐면 n값의 편향이 있잖아요. 이쪽과 저쪽이 같이 이렇게 같은 확률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점점 생각이 편향되니까 그 비슷한 일이 계속 많이 많이 일어나니까 제 세계에는 약간 아, 이 세상은 이런 일밖에 없나 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일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안 맞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이 다른 측면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끼어들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나 오픈인 저는 저런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너는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렇군. 세상은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다. 그렇군. 그런가 보다. 를 전제로 행동해요. 그럼 그걸 전제로 행동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생각이 말, 눈 옆에를 가린 것처럼 시야를 제한시키죠. 그래서 다른 것이 존재하는 걸 못 보게 만들어요. 정이 된 사람은요, 거기서 인지 필터가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미정이나 오픈인 사람은 늘 궁금해요. 열려 있어요. 곁눈질을 하거든요. 다른 게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덜 생겨요. 고정되지 않거든요. 확증 편향은 언제 생기냐면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 때예요. 그럴 땐 정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약간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생국님하고의 코칭을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갇혀있다는 감각이 있거든요. 아, 음. 내 사고가 갇혀있다. 네모박스에 갇혀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혼자서 탈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또 알겠어요. 왜냐면 그 생각이 도약이 책을 봐도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국님이랑 코칭을 받으면 장점은 편광 필터 갈아 끼우는 것처럼 세상의 색깔이 바뀌니까 그러면 그 색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나는 나 편한 대로의 편광 필터를 갈아 끼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뒤에 써놨어요. 항상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봤을 때 내 개념 안으로 들어와서 개념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주변에는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잔뜩 쌓이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우와 심포도가 일어나요. 원하는 건 네 개 있거든요. 네. 원하는 대상은 바깥에 있어요. 우린 세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걸 획득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음. 근데 원치 않는 것은 바깥에 있어요. 원치 않음은 바깥에 있고요. 그러니까 네. 원치 않는 건 밖에 있고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밀어내야 돼요. 그럼 여우와 심포도 우화를 봅시다.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었어요. 원함이 음. 있고 원하는 대상이 바깥에 있죠. 근데 거기서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요. 사다리가 없어. 나는 저기에 음. 닿을 수 없어. 너는 무능력해. 등등. 그걸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걸 네.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음. 대상 원치 않으면 어디로 전가시켜요? 한테. 심포도야. 네. 그러니까 난 저걸 원치 않아. 난 저걸 음.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편안함을 얻고 가는 거예요. 가짜 편안함이잖아. 네. 그렇지만 이 진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못하는 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업무가 작동하기 때문에 비난이 네, 돌아가죠. 비난 네, 회로가 돌아가서 고통이 발생. 이 음, 고통을 잠재우려고 저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원함을 깨우면 몸이 움직여서 그걸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자기 상을 깨뜨려 줄 수 있거든요. 그건데 그걸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친구가 필요하고 두렵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잔뜩 쌓이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고요? 보상받지 못한 일에만 주목하고 보상받을 수 없었던 일을 모으는 수집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 되는 나를 다시 확인하고는 자기 평가를 내립니다. 이때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를 풍기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라는 고통이 내가 원하는 걸 실제로 못하는 나의 고통보다 작다는 거예요. 신포도처럼 내가 뭘 못한 건 누가 뭐뭐 했기 때문이야. 같이 외부를 탓하게 되죠. 그럼 난 음. 억울해지고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내 원함을 배반한 거예요. 근데 약간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행동하기 어려운 외부의 환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요즘에 말하는 그런 어떤 자기 개발 혹은 자기 탐구에서 말한 메커니즘에서는 나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로 가는 것, 뭐 어쨌든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탓이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음. 현상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저 좀 그것도 좀 거부감이 들어요. 왜냐면 분명히 어려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약간 다 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서. 실제로 행동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이 있어요. 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환경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솔직하게 나의 무능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서 자립은 음. 의존하는 것이다를 못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없게 돼요. 그게 약간 맹점 같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 음. 이면에 아까 얘기한 노력하지 않는 나는 가치가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돼요. 분명히 누군가는 사다리를 갖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그쵸. 여우에게 가져왔을 거라고. 네. 그리고 따서 나눠 먹고 행복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음. 도움을 청하다니. 실제로 행동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은요, 반드시 행동하기 어려운 곳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음. 외부 환경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건요, 행동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을 복종시켜서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전부예요. 인류가 했던 건. 우리는 호랑이를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아요. 동물원에 가지 않는 이상. 원래 그랬냐? 아니죠. 원래 뒷산에만 가도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밤 되면 음, 물려갈까 봐 걱정했죠. 맞아요. 행동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이잖아요. 인간의 네. 문명은요, 외부 환경의 문제 해결의 반복이에요. 되게 복구적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음. 외부 환경은 고정돼 있고 대상화돼 있기 때문에 노력과 계획을 만들어서 계속 에너지를 쏟게 되면 개선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 환경이 문제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명백한 외부 환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 환경 따위, 실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내부 환경 따위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무시될 수 있고 가벼운 일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비타민 D 결핍이라는 개념이 무슨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결핍이 다들 햇빛 보고 있었고. 그리고 뭐 결핍이 있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 그 네, 정도 결핍이야 뭐.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생긴 문제들은 점점 외부의 문제들은 없어지고 음. 내부의 문제들이 남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부의 문제들에 유능해지고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의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한계를 마주한다. 한계는 뭐냐면 개별성에 관한 이해예요. 외부의 문제는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음. 외부의 문제는 총체적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거 없이 그냥 동일하게 주어진 것과 네. 비슷하죠. 그리고 외부의 문제는 대상화할 수 있고 쪼개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사냥을 할 수 있죠. 근데 내 문제를 집단 사냥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인식도 안 돼요. 내부 세계에 있기 네. 때문에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내부의 문제의 개별화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강점이라는 도구에 눈이 번쩍 띄었던 문제가 이거예요. 내 안에는 분명히 해결해야 된 내부의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면 확인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내가 여태까지 찾은 도구의 태반은 세계는 이러하다라고 일반화해서 그걸 살펴본 거다. 그런데 맞아요. 강점이라는 도구를 봤더니 그땐 몰랐지만 이건 잘하면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세계관이 안 들어가 있는 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났는데, 약간 요즘에 뭐, 뇌과학 얘기도 있고, 뭐, 약간 여러 가지로 뭔가 마음을 편하게, 어떻게든 편하게 해서 잘 살고 싶은 이제 욕구에서 출발하는 이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그 갓색, 루틴, 뭐, 시스템 설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람을 나사 이렇게 조여가지고 하면 돌아가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음,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지나 싶은데 음.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뇌를 해킹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상은 다룰 수 있어요. 음. 외부의 문제는 대상화해야 해요. 그래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좋은 질문은 왜와 어떻게 해요. 근데 내부의 문제는 대상화하면 안 돼요. 왜 대상화하면 안 되냐면은 내부의 문제는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내부의 음. 문제는요, 가만두면 괜찮은 걸 망쳐놓은 상태예요. 그걸 문제로 규정하면 문제의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걔는 분해하고 해체하거든요. 그럼 죽어요. 네. 옛날로 치자면 뇌간 좌뇌우량 네. 운해하는 그 뇌량 절제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간질 환자에게 뇌전증 환자에게 그걸 하면 괜찮아졌어. 근데 그 사람은 더 이상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평생 그런 거죠. 문제를 음.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된 걸 해체해 버린다. 네, 그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통합되지 않고 분해됨으로써 음, 나타나는 어떤 그 인지 부조화라든가 네, 행동과 생각의 갭이라든가 하는 게 새롭게 발생하죠. 네. 전두엽 절제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성이 없어지죠. 네. 여기 보면 너의 인정 없인 나도 없다. 한 조각의 힌트가 있어요. 그 밑에 어떤 여자의 대화를 봅시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회사는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상사가 내 실적을 가로챘어요. 편하게 일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짜증나요. 자, 이걸 다 감각만으로 서술하는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회사는 평가를 했다. 그 둘 사이 어떤 감정적 개입이 안 일어나죠. 나는 실적을 냈다. 상사는 그것을 자기 공로로 돌렸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는 편하게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것이 싫다. 이렇게 감각으로만 구분하면 중간에 개입된 내용들이 노이즈가 해소되면서 상황이 명료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 부정적, 회사가 평가를 나쁘게 했다. 상사가 음. 자기 공로를 돌렸다. 저 사람은 연봉 대비 편하다. 라는 사실을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언제든 화낼 준비가 돼 있죠. 네. 그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노력하지 않는 나는 가치가 없다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당연히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헐기는 문제는 가치가 이미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음.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그 안에 이미 가치가 있어요. 나는 실적을 냈다. 거기도 이미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연봉대로 일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노력의 가치, 내가 낸 실적의 가치, 내 연봉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해서 회사가 알아줘야지만 가치가 있고, 상사가 내 실적을 인정해줘야지만 가치가 있고, 나보다, 내 연봉보다 높은 사람은 나보다 빡세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3쪽에 보면 역시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네라는 말은 굉장히 자기 기만적이지 않나요? 외부 탓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되는 게 다운 증후군 환자의 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 음, 사람이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어떤 고차원적 사고가 제약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고차원적 사고란 뭐냐, 왜 필요하냐, 어떻게 작동하냐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일반론이고, 제 강점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한 개인적 설득력이 있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필요해요. 그 두 가지를 강점이 다 갖춘 거더라고요. 테마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개인의 특징을 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네. 나타나니까 굉장히 좋은 도구죠. 그래서 저는 강점을 처음 보자마자 이건 엄청나게 좋은 심리 치료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음, 음, 그래서 음. 나는 그렇게 쓰기로 작정한 거죠. 굉장히 아즈나 오픈적인 네. 생각이에요.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 자가 있어. 이걸로 문을 따볼까? 이건 최고의 문따기 도구예요. 다만 눈금이 써 있을 뿐. 그래서 문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나는 내가 나아지고 싶고, 그리고 음, 그게 좋고 계속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네, 나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아지게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는 상대를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강점 검사를 해놓으면 대략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얘기 지르면 초록이 높고 파랑, 주황, 보라가 바닥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 생각만 할 거야. 어, 맞아요. 이거는 편해. 근데 몸을 쓰거나 나한테 간섭을 하거나 나한테 몸을 쓰라고 하거나 관계를 맺자고 하는 건 싫어? 맞아요. 이건 되게 좋은 MRI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병원 가서 찍는 거잖아. 이 병증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현 상태가 이러네.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호기심은 제 안에 충만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네, 결과를 얻고 싶은 사람은 저희 그 질문을 매우 싫어해요. 그렇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그걸 알을 때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원래 감각이 되찾는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내가 고쳐지고 싶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엉망진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나를 알아가고 다루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참고 탐구하고 자기의 뭐 애착 유형 휴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강점 자체에서도 컬러의 특징은 뭔가, 테마의 높이는 뭔가, 이게 여기 있을 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짝일 땐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많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해서 촘촘한 이론을 만들어 놨고, 저는 기억 못하지만 시아 코치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걸 하나둘씩 지금 자료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그럼 소제목으로 갑시다. 너의 인정 없이는 나도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오류의 근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의 인정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약간 이게 이상한 지점이거든요. 나는 여기 있는데?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의 나의 가치와 그 인정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떼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부되게 만드는 연결 부품을 내가 쥐고 있다면 그 부품을 놔버리면 네.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훨씬 자유롭게 있을 수 있죠. 결부되게 만드는 부품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싫어서 음. 밖에 있는 것이 싫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그 부분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음, 싫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잘하는 게 싫을 음,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계가 있는 게 자기 업무를 다루진 않아요. 표면적 구조를 다루죠. 근데 네. 이면적 구조에는 나의 가치는 외부가 결정해 준다라는 게 왜 들어왔는가라는 더 근원적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런 스토리 없이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쉽사리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음, 그런 설명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제서야 쪼끔 손에 음, 쥐었던 걸 놔볼 수 있는데 음, 그런 거 없이 다짜고짜 야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세상은 이런 거니까 노력해야 돼.'랑 별다른 말 음, 없는 거예요. 가 없는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라고 막 반대로 음,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음. 거거든요.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저한테 아주 특화된 사람은 이쪽 끝이에요. 이 네. 정규분포는 뭐냐면 야차 같은 부모. 이쪽 끝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야차 네. 같은 부모 1, 2등급 전담. 왜냐면 우리 엄마는 거의 상위 0.001%뭐 이러니까. 그에 비해 평균 값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해소되고 금방 또 세상을 향해 가요. 원함의 깊이가 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음, 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원한의 깊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왜 그 야차 같은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일관된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옳게 미친이 맞는 말이 네. 신념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건 굳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세상은 반드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어서는 안 네, 되죠. 마음이 움직여서 아이를 대하면 마음 네. 가는 대로 하기 때문에 동정심과 애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마 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외부의 인정이 있어야만 나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주 필러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보형물로 들어간 거죠. 녹아서 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보형물로 들어가서 계속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 주입된 사고라는 거죠. 그건 직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가령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형성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엄마가 하는 행동과 배경과 내가 관찰된 걸 종합했을 때 세계는 이러이러함이 분명하다. 근데 음. 그때 안전기지가 되는 어른이 한 명만 있어도 예외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안 돼요. 약화돼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낮은 확률로 그런 사람이 한 음, 사람도 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음. 음. 그래서 야차도가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랄수록 강도가 높은 거예요. 음. 야차도가 낮아질수록 소프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방 풀어지는 느낌. 음. 그리고 나 개인의 특성도 있거든요. 그걸 네. 받아들여서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 강할수록 네. 버티기도 잘하지만 이걸 풀어내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걸 맞아요. 받아들여서 금방 풀어지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미정이나 음. 오픈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금만 해줘도 이게 되게 소프트한 조각들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 것. 이제 그만 인정하라. 노력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느나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인정하라라고 말하지만 이 근간이 자기 혐오에 있는 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일단 모르고요. 인정하라고 말을 해도 인정하기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선 인정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일에선 다시 돌아가죠.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혐오를 없앤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인정하라는 말조차 좀 저한테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너가 인정을 하면 다 풀릴 건데 왜 인정하지 않아?"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나는 지금 감정으로도 이렇고 뭘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그렇고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걸 하면 다 된다는데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니?"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게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도와주세요예요.
난 스스로 음, 할 수 없음. 근데 그걸 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패배자, 취약한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삶 책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최초의 명제 코지마 나카무라 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 의지로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사람 원래 함께 사는 거기 음,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나한테 99%를 의지할 수는 있지만, 1%의 너가 하는 게 있어야 돼 하니까, 약간, 말은 너무 맞는 말인데, 계속 저를 나 지금 나아지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라고 오히려 음. 저를 채찍질하게 하는 약간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 1%를 왜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네가 뭐라도 하려는 의지라도 있어야만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논하는. 엄마가 준 거네요, 확실히. 네. 엄마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목말라 줬으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옆에 펌프가 네. 있는데 마중물 내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재능이 뭐가 있냐면 네. 약간 뱀독처럼 맞춤 해독제를 잘 만들어요. 그래야 세계가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안 되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서 네. 사람들은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 보는. 맞아요. 이게 아즈나의 메이거든요. 근데 나는 왜 안 네. 돼? 이런 건 그쵸, 이렇게 되지? 그쵸. 이게 되니까 네. KFC도 그 중에 하나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울었어요 한 게 약간 음, 그런 것들이고 최근 들어서 관계에서 도움을 청해 하고 관계에서 약간 경계를 음. 흐려야 되는데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음. 네. 전적인 의존이 가장 좋다를 경험해 네. 가네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음, 항상 도움이나 의존의 조건이 따라왔고 그러려면 네가 뭔가를 해야 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좋은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이나 즐겁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자기 혐오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자기 네. 혐오를 없애는 건 혼자서 할 수 없는데 그걸 네. 이 사람도 아마 친구를 통해서 얻었을 텐데 그 뒤에 보면 타력이 나오긴 하지만 그 네. 부분의 연결이 단단한 삶처럼 명료하진 않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